안녕하십니까? 원양 이정의 명리산책 박이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비견과 겁재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식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식신이라고 하면은 한자로 이렇게 밥식, 먹을식,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 귀신이 아니고 그냥 어떤 식신 하면은 어떤 먹는 것, 어떤 의식주를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던군요. 음식을 탐하는 사람 보고 식신이라고.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식신이란 별명도 붙이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십신이 있잖아요. 근데 기란작용을 하는 길신이 있고요, 흉한작용을 하는 흉신이 있다 해서 이것을 4개씩 나눴어요. 사길신, 사흉신 하고 나눴습니다. 근데 이 길신에 들어가는 첫째가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식신이 길신에 속한다. 그 다음에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정제가 있어요. 정제. 이 정제를 우린 길신이라고, 세 번째는 정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인이 있죠. 그래서 전부 바를 정자를 이렇게 넣었나 봐요. 이 사길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흉신이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이 식신과 짝을 이루는 상관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관을 넣습니다. 평관. 여기서 정제와 짝을 이루는 편제에 대한 얘기는 안 들어가요. 어떻게 돈을 벌든 돈만 많이 벌면은 좋은 건가 봅니다. 그래서 평관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 편인이 들어갑니다. 인수에서 편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겁재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사길신, 사흉신 이렇게 나눠서들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네 가지는 길신이야, 이 네 가지는 흉신이야 하는 그런 단정은 금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비견과 비겁을 공부할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어요.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것은 위험하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간에 이러한 4개 외에 비견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길신 또는 흉신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편제가 그렇습니다. 편제. 이 편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취한 재물 편제가 되거든요. 이성적으로는 애인이에요. 남자에게는 본처를 두고 바람 피우는 대상 편제가 됩니다. 그런데도 역시 이 재물에 대해서는 관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식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식신은 우리의 의식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식신과 상관은 나와 비견겁이 생해주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나와 비견겁의 길을 설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신강해야 식신상관으로 설기가 돼도 걱정이 없지요. 신약한 상태에서 이 식신과 상관이 강하면 폐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식신은, 다시 말해서 식신과 상관은 여성에게는 자식이 되죠. 자녀가 됩니다. 남자, 여자 공통점으로는 같이 식신상관에 의해서 설기당한다는 점 같지요. 또 의식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의식주를 마련하기 위해서 육체활동,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활동을 식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식신은 우리가 정년퇴직 때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장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식신상관은 그저 경제활동인데 어떤 정형적인 틀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짧은 기간 내에 일을 통해서 살림의 보탬이 되는 그러한 죄를 취하는 행동. 그런데 이 식신과 상관의 대표적인 성정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선 우리 인체에서 식신이 하는 활동은 영양 공급원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식주 그 자체는 우리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기본 조건들입니다. 그것을 지칭하는 식신이니까 생존에 관한 도움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가 있어야 호흡을 하고, 물, 불, 곡식, 연료 등이 있어야 음식을 취할 수 있고, 의류, 옷이나 약품 등이 있어야만 우리가 건강을 또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주, 명주 속에 꼭 필요한 육신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식신은
하나가 이때 뿌리만 튼튼하다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신도 2개 이상이 되면은 상관작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식신이 많다고 해서 가끔 좋아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간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 또한 이 식신과 상관은요, 남녀의 생식기관을 나타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아이를 낳고 또한 모유를 먹여서 키우고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한 자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보다도 여성에게 더 중요한 그러한 육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식신은요, 모범생입니다. 매사에 바른 그런 면을 보이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잘 도와주고요. 성격 또한 낙천적인 면을 지니기 때문에 신경질을 부린다든지 불만을 갖고 대한다든지 그런 면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식신상관은요, 나의 길을 설계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내가 지니고 있는 달란트를 풀어내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식신상관이 발달한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체능에 관심을 가진 아이들을 보면은 식신상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연예인이나 체육인들 사주를 분석해 보면 이 식신상관이 발달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식신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재주가 없어요. 또 똑같은 재료를 주고 음식을 만들려고 해도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젊은 분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식신이 발달해 있는 이성을 만나는 것, 그것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는 하나의 비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식신상관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진 마십시오. 조물주는 공평합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재능을 다 주진 않아요. 다 좋은 것을 주면 그 이면에는 또한 나쁜 것도 있습니다. 남을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이 식신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식신도 많으면 상관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는 언행에 있어서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또한 향락적인 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시 100%
좋은 것만으로 이루어진 육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명조를 살펴서 그 성격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자, 식신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해되셨는지요? 단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 인간 생활에 윤택함을 주는 의식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상관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식신의 좋은 면들을 더 부각시켜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